아니, 아니, 저 얼굴은. 영정 사진을 본 순간 여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30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조남이 정만석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남성의 대답에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5년 정도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아버지 일 거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네요. 여 회장은 향 하나를 집었습니다. 간신히 향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습니다.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의 장례식장에서 믿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된 여 회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음식기업 수라상 본사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영미 회장, 58배 나이가 무색하게 고든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그녀의 뒤편 벽면에는 상패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올해의 경영인, 한국을 빛낸 CEO. 하지만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오로지 업무 서류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제품 기획안 회의에 준비됐습니다. 이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요리 명가 3대 손이라는 수식어, 이번 홍보에서 빼세요.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가, 재능 없는 집안 딸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이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이 회장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가 곧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임원회의실이었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이 회장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신제품 기획안을 발표했죠. 전통의 맛, 추억의 맛을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이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추억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소비자는 감성이 아니라 맛으로 판단해요. 이 기획안은 다시 가져오세요.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회사는 2등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만드는 회사예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회장님, 요즘 더 냉정해지신 것 같아. 원래 저러시잖아. 완벽주의자시니까. 3시간 넘는 회의가 끝난 후 비서가 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점심은 호텔로 예약할까요? 이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백반. 네, 알겠습니다. 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그 백반집을 찾은 지 벌써 3년째였으니까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회장님의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이 회장은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그 백반집이시죠? 이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이 회장은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으로 가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이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식당들이 늘어선 골목길. 그 끝에 있는 백반집. 3년 동안 이 회장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곳을 찾았어요.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른 식당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좋았어요. 반찬도 정갈했고요. 무엇보다 그곳의 요리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식당 셔터가 내려가 있었어요. 이 회장은 멍하니 그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던 식당이었어요. 점심시간인데 왜 닫혀 있는 걸까? 이 회장은 다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12시 5분.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죠. 식당 앞에는 국화 화환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이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옆 가게에서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이 회장을 알아본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거기 문 안 열어요.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제 새벽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으로 5년째 투병하셨는데 끝까지 식당 문은 안 닫으시더니.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 앞에 장사 없다 하더니 어제 갑자기 그렇게 가셨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아드님만 남았죠. 혼자 어떡하려고.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예요? 아, 여기서 10분쯤 가면 세중앙병원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총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예요. 지금 화환 하나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요. 네, 회장님.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세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고인 성함은. 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분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걸. 3년 동안 거의 매주 찾아갔던 식당. 맛있는 밥을 먹었던 곳. 그런데 사장님 성함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 회장은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탁소로 들어가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기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정만석 씨요. 정만석. 정만석. 그 이름이 귀에 꽂히는 순간 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회장은 가까스로 대답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회사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정만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일 리 없어. 세상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차가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차를 돌아봤어요. 기사님. 네, 회장님. 세중앙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총무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고인 정만석. 화환 보내주세요. 조의금도 준비하고요. 문자를 보내고 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차는 조용히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정만석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응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몇십 분 후
차가 병원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장례식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회장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에겐 너무나 친숙했던 그 이름과 동명이인인지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국화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회장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검은 구두 소리만 딱딱 울렸죠. 1호실, 2호실, 그리고 3호실. 문 앞에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정만석? 이 회장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문 앞에는 수라상에서 보낸 화환이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식회사 수라상 임직원 1동. 이 회장은 그 화환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국화 향기로 가득했어요. 조문객 몇 명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문객들이 물러나자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액자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이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만석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그는 주방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당신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조문객 몇 명이 더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이 회장도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영정 앞 탁자에 향이 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화환만 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 정만석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조문 오셨어요? 명부에 이름 좀 적어주세요. 중년 남자가 명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회장은 펜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려다 멈췄죠. 이영미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어요. 이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영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성과 이름 한 글자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조문객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 회장은 영정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자꾸 차올랐어요.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정 속 정만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항상 혼자 오셨어요.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상주 완장을 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회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만석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인매가 꼭 닮았어요. 청년이 이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아,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 회장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당에 갔다가 소식을 듣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의로였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장에게 밥을 차려주던 그 청년. 항상 과묵했지만 정성스럽게 요리를 내오던 사람이었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조남이 정만석 씨 맞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실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호의 대답에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많이 편찮으셨어요? 5년 정도요. 최장암이었습니다. 1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걸 이 회장은 알 수 있었어요. 끝까지 식당 문은 안 닫으셨어요. 주방에 서는 게 아버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죠. 5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식당을 지켰다는 그 사람. 이 회장이 3년 동안 찾아갔을 때도 그는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요리를 만들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요리 정말 좋아하셨죠.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호는 영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아버지 일 거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네요. 이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1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저한테는 전부였죠.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회장은 향 하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간신히 향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 회장은 다시 한번 깊게 절을 했습니다. 일어섰을 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버지를 아셨어요? 1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3년 동안 맛있는 밥 먹었으니 찾아뵙는 게 도리죠.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회장님 오시는 날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거든요. 1호의 말에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화환도 보내주시고. 이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안쪽에서는 1호가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 이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이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줄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무너진 화장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붉어진 눈은 어쩔 수가 없었죠. 회사로 갈까요, 회장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집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만석. 그 사람은 끝까지 식당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병을 앓으면서도 주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장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영정사진 속 정만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1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이 회장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의금 봉투를 준비했어요. 봉투에 이영이라고 적었습니다. 여전히 성과 이름 한 글자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조문객이 뜸한 시간이었죠.
이 회장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는 1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1호는 이 회장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또 오셨어요? 그냥 인사 한 번 더 드리러요. 이 회장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일어서자 1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밖에 자판기가 있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회장이 거절하려는데 1호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마지못해 커피를 받았죠. 둘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왜 3년이나 저희 식당에 오셨어요? 1호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궁금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이 회장은 커피 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맛있어서요. 그냥 맛이 좋았어요. 된장찌개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찾게 되었던 것 같네요. 1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정 옆에는 정만석의 유품들이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주방 앞치마, 요리용 칼, 레시피 노트 몇 권. 이 회장은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1호가 이 회장의 시선을 따라 상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거예요. 이 앞치마는 제가 중학생 때 선물로 드린 건데 15년 넘게 쓰셨어요. 1호는 앞치마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하얀색이었을 앞치마는 이제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끈은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그 앞치마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버리질 못하셨어요. 낡아도 해져도 계속 쓰셨죠. 제가 새 거 사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셨어요. 1호가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천천히고 정성스러웠어요. 이 회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사진 더 있어요? 이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장 있긴 한데요.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셔서 많지는 않아요. 휴대폰 화면을 넘기던 1호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주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정만석이 국자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쯤 찍은 사진이라고 했죠. 이 회장은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을 텐데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1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1호가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만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어린 1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또 있어요. 이건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인가 봐요. 화면이 넘어가자 이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만석의 모습이었어요. 백반집 주방에서 찍은 사진. 하얀 주방복을 입고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회장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화면 속 젊은 정만석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던 그 사람. 함께 웃고 함께 레시피를 적던 그 사람. 회장님? 1호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이 회장은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1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이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요? 1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1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어요.
물어보면 아버지가 슬퍼하셨거든요. 이 회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정만석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어쩌면 그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리고 떠난 엄마보다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나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두 몫을 다 하셨죠.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있었으면 했어요. 학교 어버이날 행사 같은 날은 특히 그랬죠. 근데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요.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어요.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아플 때도 밤새 간호해 주시고 혼자서 다 하셨죠. 1호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이 회장도 영정을 받습니다. 정만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 회장은 조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회장님. 화환도 보내주셨는데.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1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봉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3년 동안 좋은 음식 먹게 해줘서요.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차에 올랐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회장은 침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서랍에는 오래된 앨범이 숨겨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앨범. 이 회장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정만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만석, 백반집 주방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젊은 이 회장이 서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밤늦도록 이 회장은 그렇게 앨범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일에 매달렸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가면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회사로 향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생각이 났으니까요. 정만석의 얼굴이 1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디서 식사하시겠어요? 이 회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백반집 다시 문 열었나 알아봐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이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10분쯤 지나 비서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사흘 전에 다시 문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회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 가시는 겁니까? 네. 차 준비해요. 30분 후 이 회장은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 있었어요. 안에서는 손님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주방에서는 1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장을 보고 잠시 손을 멈췄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자리 있어요? 아, 네. 저쪽에 앉으세요. 1호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회장은 그곳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1호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오늘 반찬은 뭐예요? 된장찌개에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버섯 불고기가 나갑니다. 그걸로 주세요.
1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만석과 닮은 움직임, 국자를 잡는 손, 불을 조절하는 모습, 냄비를 젓는 자세까지 모두 정만석이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와 버섯불고기가 너무나 먹음직한 밥상이었어요. 이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백반집 주방, 정만석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함께 앉아 먹던 밥. 이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1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왜요? 장례 때 많이 신경 써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받으세요. 이 회장은 돈을 카운터에 놓고 나왔습니다. 1호는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금고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 이 회장은 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오는 것 같았죠. 1호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차려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회장이 식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다시마를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요? 감칠맛이 더 날 것 같아요. 1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요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맛있게 드셔만 주세요. 목소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회장은 그걸 알아챘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하. 1호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그날 이후로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회장이 주문한 된장찌개에서 다시마 맛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1호가 받아들인 거였어요.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스쳤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갈 무렵 이 회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호가 테이블을 닦으며 지나갔어요. 이 회장이 물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직원을 구하는 건 어때요?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어요. 1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식당을 혼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식당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소문이 난 거였어요. 수라상 회장이 다니는 맛집이라는 글이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섰죠. 어느 날 젊은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수라상 회장님이 정말 다녀요? 1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오세요. 대박이네요. 회장님이 홍보해 주신 거예요? 이 회장은 구석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라니. 그런 게 아니었는데. 1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단골이세요. 손님은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며칠 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리 솜씨가 아버님 닮았네요. 맛이 똑같아요. 1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요. 정 사장님 좋은 분이셨는데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매일 보고 싶어요. 이 회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나간 후였습니다. 이 회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호가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예전보다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 회장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맛있어서요. 혹시 제가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1호의 눈빛이 조용히 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제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요? 이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호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이 회장은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1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이 회장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정만석과 함께 설거지를 했었죠.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고 편안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이 회장이 앞치마를 벗을 때 1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1호가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마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이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달력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회장은 펜을 들고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30년 전 그 봄, 정만석을 만난 날, 진주로 떠난 날, 아이를 낳은 날, 손가락이 달력 위에서 멈췄습니다. 1호의 나이 30, 30년 전 가을에 태어났을 거예요. 모든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 약국에서 산 유전자 검사 키트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었던 거였죠. 상자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뜯기만 하면 됐어요. 1호의 머리카락 한 올만 있으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상자 모서리를 따라 움직였어요. 포장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에 모자관계 99.9% 일치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들고 1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 거지? 나는 내 엄마야. 30년 전에 버렸지만. 이 회장은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상자가 찌그러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1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1호가 했던 말. 그게 1호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아름답지는 않지만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고, 엄마는 살아있다고, 버리고 떠난 거라고 알려주면 과연 행복할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이 회장은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확인할 자격이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회장은 식당에 계속 다녔어요. 하지만 1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할 때도 시선을 피했어요. 어느 날 이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1호가 테이블을 닦을 때까지도요. 1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이 회장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1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이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진주의 작은 방,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순간, 정만석이 1호야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어느 새벽 이 회장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죠.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거울은 그저 초라한 모습을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이 회장은 차를 몰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정만석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1호에게 묘지 위치를 물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찾아뵐 수 있을까 해서요라고 했었죠.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 회장은 정만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정만석 지묘. 검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웠죠. 아프면서도 식당을 지켰고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묘비만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돌아오는 길, 이 회장은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기로, 진실을 확인하지 않기로,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1호에게 상처만 줄 거였어요.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1호의 삶을 지켜보기로요. 며칠 후, 이 회장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1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회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이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1호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에서 수라요리 대회라는 대회를 한 달 후에 열어요. 전국에서 요리사들이 모이는 큰 대회예요. 1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참가해보는 게 어때요? 저요? 네. 실력도 있고 아버지께 배운 요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1등 상금이 5억이에요. 그리고 우승 특전으로 수라상 수석 요리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1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회장님 회사 대회잖아요. 제가 나가는 게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요? 실력으로 겨루는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겠지만 공정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요리로 경쟁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1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이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정만석이라는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1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 많이 없어요. 2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 회장은 밥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1호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이 회장은 돈을 카운터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 회장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호가 대회에 나온다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였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으로 당당하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1호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수라상의 수석 요리사로 일하게 될 테죠. 회사에서, 곁에서 매일 볼 수 있을 거였습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안하구나 1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1호의 재능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갯잎이 젖었어요. 이 회장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회장은 식당을 찾았어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은 이 회장뿐이었죠. 1호가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어요. 뭐요? 대회 나가기로 했어요. 이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잘 생각했어요. 아버지 요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1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회장이 일어서려는데 1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호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잠시 후 1호가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갈색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노트였어요. 1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요리 비법 노트예요. 대회 준비하려고 다시 꺼냈어요. 이 회장은 그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노트 보면서 요리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1호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이 보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 된장 2큰술, 두부 반모, 애호박 4분의 1개. 이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알았어요. 필체를, 문장을, 재료 배열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만석과 함께 작성한 글이었으니까요. 이 노트 덕분에 아버지 요리를 다 배울 수 있었어요. 레시피마다 아버지 메모도 있고요. 1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곳곳에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불 조금 더 약하게, 간 보고 조절. 이 맛이면 충분해. 이 회장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만석이 처음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고 노트 여백에 적었던 그 말. 회장님? 1호가 불렀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라서요. 여기 보세요. 이 계란말이 레시피는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1호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회장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계란말이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어요. 옆에는 작은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계란을 마는 모양을 그린 거였죠. 이 그림도 귀엽죠? 아버지가 그리신 것 같아요. 이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그림은 자신이 그린 거였어요. 정만석에게 설명하면서 웃으면서 그렸던 그림. 회장님, 괜찮으세요? 1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세요? 1호가 당황했습니다. 휴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 회장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이지도 않았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어디 아프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1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동받아서요.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하신 걸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요리를 사랑하셨는지 느껴져서요. 이 회장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호는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노트를 보물처럼 아끼셨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 없으셨는데 1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특별하신가 봐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페이지마다 자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글씨, 그림, 메모. 정만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 또 재미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김치찌개인데요. 1호가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회장은 그 손길을 지켜봤어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노트를 다루는 모습. 정만석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노트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주방에서 국 끓이시면서 이 노트 펼쳐놓고 확인하시던 모습. 1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은 아버지셨네요. 네. 제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1호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이 회장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정만석, 당신은 이걸 평생 간직했구나. 세면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붉어진 눈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몇 분 후 이 회장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1호가 노트를 덮으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미안해요. 보기 좋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이 노트 보면 자꾸 울컥해서요. 1호가 노트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대회 때 이 노트대로 요리할 거예요. 아버지 레시피 그대로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회장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늦었네요.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죠. 네. 조심히 가세요, 회장님. 이 회장은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또 울었습니다. 노트 속 글씨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0년 전 정만석과 함께 적었던 그 문장들, 함께 웃으며 요리했던 시간들, 모두 그 노트 안에 살아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 회장은 눈물을 닦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식당이 보였어요.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1호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거였죠. 이 회장은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 도시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노트 속 글씨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30년 전이 밀려왔습니다. 28살의 영미는 요리 명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궁중 요리사였고 아버지는 유명 한정식집을 운영했어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요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영미만 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가 영미가 만든 나물을 집어던졌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영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우리 집안 사람이 맞아? 죄송해요, 아빠. 죄송하면 뭐에 재능이 없으면 노력을 더 해야지. 어머니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집이나 잘 가렴. 요리는 내 동생한테 맡기고. 영미는 그날도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어요. 재능이 없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느 날 영미는 집 근처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어요. 주방에서 한 남자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어서 오세요.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만석이었어요. 영미는 된장찌개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영미는 놀랐어요.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화려한 요리와는 달랐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어요. 사장님, 잠시만요.
네.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음식에서 이상한 벽이 느껴지는데요. 벽이요? 벽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완벽이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1초간의 정적. 만석과 영미는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영미는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쯤 지나자 정만석이 물었습니다. 손님, 요리에 관심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 드시는 거 보면 알아요. 관찰하시는 눈빛이 다르거든요. 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영미는 정만석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칼질도 느렸고 간도 잘 못 맞췄습니다. 하지만 정만석은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요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노트에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가 글씨를 쓰고 정만석이 옆에서 조언했어요. 그림도 그렸습니다. 웃으면서요. 이 마시면 충분해. 영미가 된장찌개를 맛보고 노트 여백에 적었습니다. 정만석이 그 글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영미와 정만석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함께 요리하면 행복했습니다. 영미 씨. 어느 날 정만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저 영미 씨 좋아해요. 영미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볼이 빨개졌어요. 몇 달 후 영미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정만석에게 말하자 그는 영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백반집 요리사라고? 미쳤구나, 정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싫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영미가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뺨을 때렸어요. 영미는 쓰러졌습니다. 내가 선택해. 집이던 그놈이던 그놈 택할 거면 이 애비 얼굴 볼 생각 말고. 영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 아이도 그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영미는 집을 나왔습니다. 정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기차를 타고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얻었죠. 미안해요, 영미 씨. 이런 데밖에 못 구해서.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영미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만석이 그 손을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사내아이였어요. 둘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이로 어때요? 이치에 맞게 살라고. 정의로. 특이하긴 하지만 정감 있고 좋아요. 정만석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로야 아빠가 사랑한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부모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안 열어요. 영미야, 문 열어. 아니면 부숴버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자. 서울로. 어서 짐 챙겨라.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너 결정에 따라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생각해. 지금 내 행동에 따라 저 둘의 생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 네? 만석 씨랑 우리 이로요? 그래. 너가 순순히 이 애미 따라서
서울로 돌아가면 김민석인가 뭔가 그놈은 그냥 여기 찌그러져 살면 되고 아이는 해외 입양 보낼 거야. 아버지 말씀이시니 따르거라. 안 돼요. 영미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정만석이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이로는 제 아들이에요. 남자들이 정만석을 밀쳤습니다. 영미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영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미가 소리쳤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쩌실 건데요? 영미야, 아버지 성격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려 하니? 그냥 아버지 신경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따라오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될 것을. 그날 밤 영미는 부엌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영미 씨, 영미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 엄마도 아빠도 다 싫으니까. 영미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서 칼 내려놓고 진정해요. 그래 영미야. 너가 조용히 서울로 올라가면 저 둘은 아무 일도 없도록 조치하마. 엄마가 약속할게. 정만석이 칼을 빼앗았습니다. 영미를 꼭 안았어요. 살아야 돼요. 우리 이로를 위해서 엄마가 살아있어야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꼭요. 어머니는 만석에게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절대 비밀로 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만석과 아이의 얘기가 어디선가 들린다면 그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평생 눈에 띄지 말고 살 것을 당부하며 영미는 끌려갔습니다. 차에 실려 서울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정만석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영미는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만석과의 마지막이었죠. 이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회장은 그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끝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출근 시간이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회장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더 푹 꺼져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라요리 대회 최종 기획안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대회 일정, 심사 기준, 참가자 명단.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참가자 명단에서 손이 멈췄어요. 정의로 행복백반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참가 신청은 마감됐죠? 네,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총 32팀이 신청했어요. 심사위원 명단은요? 회장님 포함해서 5분입니다. 유명 요리사 3분과 음식 평론가 1분이에요. 이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선은 언제예요? 2주 토요일입니다. 본선은 그 다음 주고요. 알겠어요. 준비 잘해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이 회장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1호가 대회에 나올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 회장은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엄마, 나 조현우. 한국 들어간다. 수라요리 대회 나가기로 했어. 이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현우. 건설기업 대표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34살. 미국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와? 모레. 예선 사흘 전이야. 공항에 마중 나갈게.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이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우가 대회에 나오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서 이 회장은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마중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현우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짐 카트를 밀며 걸어오고 있었죠. 현우야. 이 회장이 불렀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보고 싶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 카트를 밀어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 회장이 뒤따라갔습니다. 차에 올라서도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SNS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대회 준비했어? 2달쯤 됐어. 왜 말 안 했어?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말해봤자 관심 없잖아. 엄마는 항상 바빴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됐어. 이제 와서 관심 가진 척하지 마. 현우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SNS 피드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수라상 이 회장이 다니는 백반집 맛집, 행복백반. 사진에는 작은 식당 외관과 함께 이 회장이 식사하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길?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장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저녁이라도. 바빠. 내일 예선 준비해야 돼.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차 안에 남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저녁 이 회장은 또 1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님 한 명이 1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럼 내일 예선에서 뵙겠습니다.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화이팅 하세요. 현우가 돌아서다 이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 나갔습니다. 이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현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회장님? 1호가 불렀습니다. 이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방금 그분 아시는 분이에요? 아들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참 예의 바르시던데요. 1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인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죠? 아, SNS를 보다가 회장님이 찾는 집이라고 뜨길래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현우 그 아이는 이유 없이 행동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뭐 드시겠어요? 오늘은 그냥 차만 한 잔 주세요. 네. 1호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회장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가슴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현우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수라상 본사 지하 대형 주방에는 32개의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회장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호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주방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13번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1호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회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주방복을 입고 있었어요. 5번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1호와 그리 멀지 않은 자리였죠. 현우가 자리를 잡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선이 1호에게 닿았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1호도 현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회장은 심사위원석에서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쪽은 버린 아들, 한쪽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아들. 둘 다 자신의 아들인데 서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회장은 1호를 봤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정만석이 하던 것과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봤어요. 그도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이 손끝에서 드러났죠. 2시간 후 예선이 끝났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어요. 이 회장은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요리를 맛봤습니다. 1호의 비빔밥 차례가 왔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었습니다. 정만석의 맛. 레시피북 그대로 만든 비빔밥. 이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현우의 요리도 훌륭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1호의 요리와는 달랐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6팀이 본선에 진출했어요. 1호와 현우, 둘 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예선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나갔습니다. 현우는 짐을 챙기다가 1호 쪽을 봤어요. 1호가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1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당신도요. 1호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우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늦게 현우는 1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이 보였습니다. 조리대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현우는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죠?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 현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렸어요. 모든 페이지를 찍고 나서 현우는 노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본선 무대가 열렸어요. 16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1호는 미나리 오삼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해주시던 요리였죠. 부드러운 고기와 상큼한 미나리가 어우러진 맛이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우는 미국식 돼지국밥을 선보였어요. 서양 요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한식이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했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승에 오른 사람은 둘, 정일호와 조현우였어요. 이 회장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일주일 후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수라상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언론사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관객석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2개의 조리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1호가 무대 왼쪽으로, 현우가 오른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주제는 행복의 기억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계속 말했어요. 요리 시간은 90분. 시작합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1호와 현우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호는 된장을 꺼냈습니다. 두부, 애호박, 감자도 준비했어요. 현우도 똑같은 재료를 꺼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두 분 다 된장찌개를 만드시는 건가요? 진행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된장찌개입니다. 현우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된장찌개요. 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되겠는데요. 그럼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된장찌개를 행복의 기억으로 선택하셨나요? 진행자가 먼저 현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잠시 조리대를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이 회장은 심사위원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로 씨는요? 진행자가 1호에게 물었습니다. 1호가 된장을 손에 들고 말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애 요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된장찌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그 비법을 전수해 주셨을 때 아버지와 함께 주방에서 보낸 그 시간이 저에겐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90분이 흘렀습니다. 종이 울렸어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2개의 된장찌개가 놓였어요. 하나는 1호의 것, 하나는 현우의 것. 이 회장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호의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정만석의 맛이었어요. 30년 전 함께 만들던 그 맛.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의 된장찌개를 맛봤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어요. 똑같았습니다. 간도, 맛도, 향도 모두 비슷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맛이 거의 똑같은데요? 다른 심사위원이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혹시 두 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 아니셨어요?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웃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의 된장찌개 맛이 정말 비슷한데요. 본인만의 된장찌개 비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1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물은 쌀뜨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요. 가장 중요한 건 된장을 들기름에 볶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장 특유의 텁텁함은 날아가고 고소한 풍미와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1호가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맛의 킥은 된장과 쌈장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설탕 한 꼬집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은 2번 나누어 넣는 타이밍이에요. 처음 육수를 끓일 때 된장의 70%만 넣고 재료를 익힙니다. 그리고 불 끄기 2, 3분 전에 나머지 30%를 넣는 게 핵심이죠. 그렇게 하면 오래 끓여서 우러난 깊은 맛과 된장 본연의 신선한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행자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조현우 씨는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1호와 레시피가 같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발효가 잘 된 된장을 진주에서 공수해 사용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주요? 왜 진주죠?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호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진주요?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장이 현우를 봤어요. 현우야, 혹시 그 하대동 빨간 대문집 장독대 된장을 말하는 거니?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렴. 진주 하대동 된장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었니?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호 씨 식당에서 봤습니다. 레시피북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하대동은 몰라요. 전 그냥 진주에서 공수해 왔어요. 관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주방복을 벗었습니다. 무대를 내려가려다 멈춰 섰어요. 이 회장을 봤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인정 못 받았네요. 엄마한테.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현우는 그대로 무대를 내려갔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조현우 씨는 부정행위로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승자는 정의로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로는 웃지 않았어요. 이 회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로는 트로피를 받았어요. 5억 원 상금 목록과 수라상 수석 요리사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대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1호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펼쳐놓고 넋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이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아버지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축하해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무슨? 물어봐요. 뭐든지. 그 진주 하대동에 있는 된장은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아빠랑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호가 레시피북을 펼쳤어요. 그거야 물론 레시피북에. 레시피북이요? 거기엔 그냥 진주라고만 되어 있어요. 동네 이름까지 적혀 있진 않았다고요. 1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거기다 회장님은 하대동 빨간 대문집 장독대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길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1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아빠와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놀란 마음 때문인지 용서를 위함인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왜 우시는 거예요?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장은 1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네, 미안하다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회장은 1호를 마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호야, 내 어머니는 죽지 않았단다. 1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저 낳다가. 그건 거짓말이야. 나와 너를 보호하려고 아빠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1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회장이 다가가려 했지만 1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이 회장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하구나.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단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1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단다. 아빠와 나는 서로 너무 사랑했었어. 그러다 너를 갖게 되었지. 1호야, 너를 갖고 엄마와 아빤 정말 너무 행복했었단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시절 가난했던 내 아버지를 도저히 받아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린 부모님을 피해 진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야. 그땐 엄마도 너와 아빠를 포기하지 못해서 연을 끊을 각오로 도망갔어. 하지만 부모님은 곧 나를 찾아냈고
널 낳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부모님에게 붙잡혀 다시 서울로 끌려갔단다. 내 아빠를 협박했단다. 너를 지키려면 다신 나타나지 말라며. 그럼 나중에라도 찾아오셨어야죠.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한 번도. 찾고 싶었단다. 찾고 싶었어. 왜 찾고 싶지 않았겠니? 매일매일이 괴로웠고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는지 모른단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분들이셨으니까 너와 아빠를 위해 찾지 않는 게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다. 이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엄마는 원치 않는 건설기업의 아들과 결혼을 했지만 내 아빠를 잊지 못하고 끝내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했다. 그리고 10년 뒤 수라상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사업 계획이 있었어. 부모님 두 분 모두 해외 사업차 미국 LA에 가시던 날 비행기 폭파 사고가 있었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워낙 뉴스가 컸으니. 이로는 이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그 후로 찾으려고 노력했었단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구나. 진주에서의 흔적은 이미 찾기 힘들어졌고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더욱 어려웠어. 그러다 3년 전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우연히 먹었던 된장찌개를 먹던 순간 내 아버지가 해주던 그 맛이 느껴진 거야.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더 이상 힘들지 말라는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 맛이었단다. 그 후로 그냥 그렇게 찾지 못했어. 이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찾았어야죠. 그건 당신 변명이에요. 두려웠던 건 거절당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이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이로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이로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울렸어요. 이 회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이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차까지 겨우 걸어가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회장은 식당 앞까지 3번이나 갔다가 돌아왔어요. 문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나흘째 되는 날 이 회장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로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로야, 뭐 하는 거니? 이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로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진주로 내려갈 거예요. 왜? 수라상 수석 요리사 제안은? 거절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로가 박스에 그릇들을 담았습니다. 이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로야.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줘. 뭐요? 엄마의 진심을 한 번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너와 아빠를 정말로 사랑했었단다. 정말이야. 이로는 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물론 회장님의 그때 상황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도 엄마도 있고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 수도 있겠죠. 그날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날이 되면 부를게요. 엄마, 라고 이로가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로가 처음으로 이 회장을 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 가주세요. 이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식당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로는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정희로 씨가 서울 식당 정리하고 진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수라상의 수석 요리사 제도를 폐지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 제도는 저희 회사 상징인데요. 상징이 아니에요. 차별이죠. 한 사람만 특별 대우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대신 소규모 식당 지원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자금이 부족한 식당 주인들, 특히 미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수익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의 책임이기도 해요. 회의가 끝나고 이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1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이 회장은 진주의 어느 식당 문을 열었어요.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1호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회장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앉으세요. 1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이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백반이요. 네. 1호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쯤 지나 밥상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정만석의 맛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맛 그대로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1호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받으세요. 됐다니까요. 1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회장은 돈을 카운터에 놓고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려는데 1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이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1호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요. 또 올까요? 밥은 먹어야죠. 1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이 회장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백미러를 봤어요. 식당 안에서 1호가 손님들에게 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도 함께 나왔어요. 고마워. 1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식당 안에서는 1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떠나는 차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오세요. 엄마.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가슴 아픈 모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엄마와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의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1호는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진정한 용서는 강요할 수 없고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